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제 방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이 모두 흩어지고 나서야 제 방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저 홀로 사는 한 칸의 빈 방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면서 저 자신을 지켜보았던 그 시간들이 저의 인생에서 꽤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죠. 미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과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예민한 작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 찰스 부코스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너를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너 스스로 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관계도를 이야기할 때 특징 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죠. 나는 어느 도, 어느 도시 출신의 사람이고 나의 성씨는 이것이고 나의 최종 학력은 이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한국인은 자신이 나온 대학 간판을 평생 자기 정체성으로 내밀며 산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나왔다면 평생 그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라는 사실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든다는 이야기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 중에서 나 자신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 줄의 대목으로 자기 자신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드는 속성. 최종 학력 하나만으로 혹은 지금 내가 내미는 명함에 적힌 직책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라는 사람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일 텐데 말이죠. 나라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직접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인과 바다의 작가 해밍웨이는 어쩌면 더 이상 좋은 작품을 써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견딘다기보다는 인정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세상도 자기 자신도 해밍웨이 자신을 세계적인 작가로 규정해 놓은 상태이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어 놓은 선보다 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계절이 흐르듯 삶은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함께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을 꾸미지 않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나의 모습에 속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초라하다면 당당해지려고 애써야 하고, 닫혀있는 모습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이라면 나의 가족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담을 수 있는 조금 더 큰 그릇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의 출발선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온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자신이 태어났던 굴로 돌아가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그 짐승들처럼 죽을 때가 되어서야 출발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자주 진단해 보아야 하고, 자주 우리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것은 무엇인지, 빈손으로 세상에 온 나에게 어떤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인지,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어떤 경험들이 나라는 사람을 지금의 나로 만들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솔로몬 왕의 전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살아도 헛된 인생, 저렇게 살아도 헛된 인생이지만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고, 그 선물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행복이고,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메시지죠. 사람은 오롯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일구어내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농부와 어부들의 땀이 우리를 먹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바쁘게 움직이셨던 손이 우리를 갓난아기 에서 청년으로 키웁니다. 나의 넋두리와 하소연을 들어주었던 나의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남은 인생 함께 걸어보자고 약속한 배우자가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나를 성장시켜온 그 모든 피와 땀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의 벌거벗은 나를 만나야 하고, 그때의 나를 만난 후에 지금의 나, 지금의 내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내가 나를 만나는 방은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오늘의 나와 과거의 나와 지나온 세월의 사이사이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지금의 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친 순간일수록 나와의 만남, 나와의 대화는 더 중요해집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일수록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그 방에는 가족도 배우자도 친구도, 그 밖에 나를 나로 평가하는
세상의 모든 잣대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가구와 액자를 치워버리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나 자신을 위해 2개의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납니다. 내 마음의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을 만져보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해주고 격려가 필요하다면 격려해주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화이팅을 외쳐주어야 합니다. 나를 제대로 마주하는 사람만이 나의 세상과 나의 세상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과 나에게 주어진 선물에게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느끼는 순간에야 비로소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둘러싼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직 나를 만나는 시간, 오직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내 인생이라는 나무가 더 울창하게 자라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